허위 조작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파출소 뉴스포렌식 진행자 한진희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분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자, 최정민 변호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최정민입니다. 지금 허위조작 감시단에서 가짜뉴스로 제보받는 사건을 파악하고 네.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개를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요즘 SNS에 민주파출소 간증글이 정말 심상치 않게 계속 보인다라고 합니다. 심심치 않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 제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민주파출소의 허위 사실을 게시물이라든가 악플 신고를 하면 진짜로 고소고발로 법적 조치를 해주니까 선거 기간 내내 보이는 즉시 바로 다 신고해달라. 진짜 법적 조치를 할지 모르고 관련된 허위 날조를 올렸다가 고소장을 받고 선처해달라고 민주당으로 전화가 많이 온다더라. 이런 글도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극우 유튜버 계정도 보이는 즉시 싹 다 민주파출소로 신고해달라. 찐으로 폐쇄시켜준다. 꼭 신고하도록 하자. 라는 이런 글들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정말 효능감이 느껴진다라고 보는 부분이, 사실 이전에 보면은 뭐 일반 당원분들이나 또는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가짜뉴스를 보더라도 이걸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신고하는 절차 그 과정에서 또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법적으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또 지나치는 경우도 아무래도 좀 비일비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변호사님도 좀 들으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내가 직접 고발을 예. 해야 될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민주파출소로 신고해 주시면 해결될 일이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상단에 신고하기 탭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된다.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니까요. 적극적인 신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지금 방금 SNS 관련된 그 여러 스레드에서 이렇게 간증글도 올라온다고 했는데, SNS에 이 반면에 또 참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근데 멈추지 않고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현재 지금 게시물 하나 보고 계시는데, 도봉역 벤츠 사건 이재명 아들 맞아. 현재 구글에 검색해보면 이재명 아들 관련 기사가 수두룩하다고 라는 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요즘 스레드라는 SNS에서 허위 정보들이 계속해서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된 이 허위 날조, 허위 조작 정보도 지금 올라온 모양입니다.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는 고소를 진행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달 29일에 도봉역 인근 도로에서 벤츠 차량 한 대가 수차례 전후진을 반복하면서 이 주변 차량과 또는 경찰차들을 이제 들이받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확산이 됐는데요. 운전자가 근데 고위 정치인의 자녀다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 확산이 됐습니다. 허나 경찰은 사건 운전자가 40대 중년 여성임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함으로써 명백한 가짜 뉴스임이 확인이 된 것이죠. 자, 근데 아무래도 이걸 보면서 궁금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비방죄 기준은 또 어떻게 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이 지금 도봉역 벤츠 난동과 관련돼서 어떤 식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해당 내용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제 공표한 행위야. 그리고 또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에 해당이 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당선되게 할 목적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형량이 더 강화되어 있는데요. 일단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그
인터넷에 이렇게 게시한 행위 자체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후보자 비방죄는 3년 이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무거운 범죄 행위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련된 글들을 SNS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즉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민주파출소로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방금 SNS 내용들을 보신 것처럼 언론에서 숨기고 있는 진실이냐, 마치 뭐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SNS 특성상 확산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처벌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만큼 보다 좀 단호하고 빠른 조치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짜뉴스 허위날조 대응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 국민의힘도 뭔가 민주파출소와 같은 성격의 기구를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저는 근데 의아스러운 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미디어 특위, 법률단에서 이미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뭐지? 싶은 부분이 의아스러웠고요. 그런데 이 조직, 어떤 조직이냐? 맞불 조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 사이렌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그런데 요 어떤 것을 대응하는가, 그 기능에 대해서 보니까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를 올려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결국은 더 열심히 불법적인 행위를 해달라, 이런 선동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요거는 맞습니다. 문제가 안 될까요? 사실 이렇게 그 법률적인 지원을 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름으로써 어떤 행위와 결심을 하도록 강화시키는 행위는 일종의 교사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또 그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를 올려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또 해당 행위를 방조한다는 이런 취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변호사가 이제 뭐 조력을 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도 큽니다. 그럼 이거 꼼꼼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런데 그 하나 좀 짚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그 맞불 조직 만든다, 민주당 언론 입틀막이라고 하는 그 방금 한국경제 기사 보셨는데, 여기서 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기각 취하 건수를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3배가량이 많았다, 이런 내용을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억지스럽게 언론을 입틀막하고 있다, 이런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매우 악의적인 숫자의 함정이 있죠. 자, 취하는 대부분 언론사와 사전 협의로 이제 원만하게 조정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주당 이 제소 건수 104건 중에 언론사와 협의에 따라 취하된 46건을 제외하게 되면 기각 취하된 건수는 34건입니다. 이는 전체의 약 32%에 불과한 수준인 거죠. 또한 기간을 올해 4월까지로 확장하게 되면 제소 건수는 총 156건. 이 중 기각 취하된 건수는 36건으로서 비율은 23%로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매우 악의적인 숫자의 함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요 정도 짚어보고요. 다음 좀 키워드를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배극 폭주하는 나경원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지난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경원 의원의 그 드럼통 사진 퍼포먼스와 관련해서 이 허위조작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좀 다뤘었습니다.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된 것으로서 이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이 명예훼손으로 판단해서 나경원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맞고소를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 여기 정면으로 좀 반발하고 나섰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네. 맞고소 요건이 일단 갖춰지는지부터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네.
뭐 사실 고소나 고발은 뭐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할 수야 있겠지만은 일단 만약에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소하는 사람이 무고죄에 해당될 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경원 의원의 이 무고죄가 해당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좀 더 살펴보면서 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팩트체크 키워드. 자, 계엄으로 떡상한 그 언론 스카이데일리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각종 이 허위 조작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사실상 이 내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프레임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허위 날조 정보들을 퍼뜨리고 있는 그 본진인 스카이데일리. 최근에 이 매체가 쏟아낸 가짜뉴스와 선동성 기사들, 이에 대해서 국민소통위, 언론중재위, 그리고 경찰의 수사 등과 같은 여러 공식적인 대응 현황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중재위는 제소로 이제 13건을 제소를 했고요. 반론보도 게재 4건, 반론보도 게재 및 제목 수정 1건, 기각 1건, 그리고 심리 중 총 7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매체와 관련해서 좀 아무래도 총체적인 문제와 국민소통위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계속 반복적인 왜곡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그 제소 내용이 다수 인용이 되고 있고, 현재 경찰 수사 진척 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민소통위에서 1월 21일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는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 진행 후 4월 9일 날 서울경찰청에서 스카이데일리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피의자 조사를 1회 추가 진행 후 결론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단독 진짜 내라는 5.18 김대중 세력이 주동, 이건 국민소통위가 3월 11일 날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은 탄핵 탓,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고 반론 보조가 게재됐습니다. 고삐 풀린 민주당 국민이 심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중이 제소를 했고 제목 수정 및 반론 보도가 게재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간첩 활개쳐도 처벌 못해 72년 해묵은 간첩법 개정해야, 이 부분은 4월 15일 날 언중위에 제소가 된 상태입니다. 예,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은 언론이라기보다는 정치 선전 매체다라고도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언론중재위가 어쨌든 반론 조정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출석을 아예 거부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이런 행태, 사실 더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법적 대응은 불가능합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신청인 언론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2번 불출석 시에 합의가 된 걸로 보아 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인용해주고 있고, 그리고 만일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명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론중재법 제34조에서 과태료 3천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서 네. 간접 강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사를 게재할 때까지 금전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제재를 내리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 이제 그 법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내놓은 기사 중에 또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예. 진짜 내라는 5.18 김대중 세력이 주동했다라는 기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그 대한민국 전복 노려 북간첩 인혁당 종북 세력 결집, 내란 일으킨 주동자들 전원, 유공자, 어이없는 둔갑, 범죄자 DJ 관련 국민의 지도자인지 역사의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기사를 3월 7일자에 이제 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 관련돼서 아무래도 최정희 변호사께서 직접 또 법률 대응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네. 보니까 좀 이 관련된 대응 그 내용이나 이런 걸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기사의 내용은 첫 번째, 피해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내란을 주도하여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의 내란, 탄핵, 선동하는 내란 조작은 전부 5.18 유공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허위 사실. 세 번째, 5.18 유공자들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추종 세력이라는 허위 사실. 네 번째, 피해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선원, 김병기, 박지원, 박범계, 부승찬 전문위원, 이상혁 등이 홍장원 메모를 조작하였다는 허위 사실. 다섯 번째는 이들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하여 진술을 조작하였다는 허위 사실 등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 피해자들이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의를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를 훼손했으며 신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 법적 대응하고 계신 부분이 어디까지 좀 진척이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일단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고발인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곧 피고발인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수사관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피해 사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 보완 자료까지는 제출을 모두 마치신 상황이고. 네. 그러면 지금 스카이데일 측의 피고발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다만 그 궁금한 거는 뭐 스카이데일 측에서 따로 뭔가 입장 표명이나 이런 건 있었습니까? 그런 건 별도로 없었습니다. 아, 별도로는 네, 없었던 따로 연락이 온 상황이군요. 것도 없었고요.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그냥 단순히 좀 허위 보도 정도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예,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정통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라고까지 느껴지는데요. 네.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내란은 재심 사건에서 2004년 1월 29일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1979년 12.12와 1980년 5.18 전후에 일어난 신군부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 사건 기사는 오히려 이걸 내란으로 왜곡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우리는 지금 이 민주주의를 어쨌든 부정하고 있는 거짓말과의 전쟁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서 이제 그 법적 쟁점에 대한 부분들에 네.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긴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좀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정보통신망과 또 이 스카이데일리가 종이신문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출판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5.18에 관한 내용인데 이 5.18 특별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5.18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입법하였습니다. 이런 법적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정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의 네. 내란 이렇게 단정적으로 네네.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요. 또한 5.18 유공자들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추종 세력이다 라고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김대중 대통령의 내란 그리고 탄핵, 선동한 내란 조작은 전부 5.18 유공자들이 연루되어 있다 라는 암시를 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서 일단 굉장히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 그리고 이 국론 분열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홍장원 메모를 조작했다. 그리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해서 진술을 조작했다. 이런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는 허위 사실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과정 속에서 저희 김현 국민소통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늦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과방위 현안 질의 때문에 좀 오시는데 제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어떻게 좀 진행됐습니까, 현안 질의? 저희가 오늘 고 요한나 사건 등 포함한 MBC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상으로 지금 현안 질의가 진행하는데 오전에는 저희가 19명이에요. 가방위원이. 그래서 7분씩 하면은 대략 한 3시간인데 조금 늦어져서 제가 지금 뒤늦게 왔습니다.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어도 그러면 오신 김에 저희가 지난 아까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 살펴볼 부분, 특히 김현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이 지금 여러 거짓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드럼통부터 해서 근데 이재명 대표를 그렇죠. 공격하면서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맞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네. 4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4등 안에 못 들게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경쟁하는 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우위에 있고 안철수는 대선 후보였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직전 대선 후보고 그리고 한동훈은 직전 전인가 어쨌든 윤석열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해서 위원장하고 인지도가 높잖아요. 지금 나경원 그렇죠. 의원은 몇 등인지 잘 모르겠지만 4등 안에 들려고 발악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 언론에서 그 정도 해야지 이제 특히 극우 태극기 부대에서 이재명 공격하면 박수를 받으니까 집단 체면이 걸려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제 후보들이 지금 그러고 있고 거기에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나경원 후보가 사위 안에 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나경원 의원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그런 발악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런데 앞서 이 나경원 의원의 거짓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지만 특히나 이 드럼통 퍼포먼스에 가려진 여러 거짓말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일단 영상 먼저 보고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엊그저께 무디스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유력 대선 주자의 공약이 기본소득이더라. 그거는 결국은 국가 부채도 느리고 한국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줄 것이다.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 입 벌고 입 벌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이제 또 겨냥을 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이거 언급을 아예 안 했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는 고령화 가운데 국가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도로만 얘기 나온 거지 기본소득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그게 지속되고 있고 정책 긴장이 지속되면 국가 경제와 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숙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에서 파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파면이 아니라 탄핵 기간 계엄령을 발동을 하고 내란이 지속되는 상황이 국가 신용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한 건데 나경원 의원이 완전히 이제 그거를 본질을 꼬우고 해서 자기식대로 이게 해석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거짓말을 덧댔다.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하시잖아요. 주어 없다 BBK. 그렇죠. 유명합니다. 네. 자,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거짓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의 연방제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공약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는데 이거를 북한 김일성이 주장했던 고려 연방제와 맥락을 함께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자신의 SNS에다가 다루기도 했었죠. 네네. 자, 이것도 설명해 사실은 한나라당이 보수 진영 한나라당 때도 이 이해창 총재가 17대 대선에서 강소국 연방제를 공약했고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 직속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대경 통합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이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나 다 지방 분권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경원 의원의 이 인식의 한계라는 게 연방제 그러면 고려 연방제로 연결되는 색깔론, 네, 아주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에 젖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를 사실은 이분 아까 얘기했던 건 그 맥락입니다. 1등에서 4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얘기도 이런 글을 쓰면 우리가 다룰 거라고 생각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선택은 뭐 그쪽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가짜 뉴스를 그냥 마구 쏟아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 잘 짚어주셨지만 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대한 거는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에서 이렇게 쭉 본인들이 이제 공약으로 내왔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나경원 의원이 모를 리도 없고 이걸 뭐 아무튼 자당의 역사를 이렇게 계속 부정하면서 억지스러운 색깔론을 쓰신다는 게 도지사를 디스하는 건가요? 이철우 도지사를 정색 상대로 생각하고 또 주저앉히기 위해서 홍준표 시장도 디스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스스로 부정하고 뭐 디스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운다는 게 너무 저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또 아까 전에 이 스카이데일리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멈춰졌거든요. 예. 스카이데일리에 앞서 이제 저희가 현황들을 말씀드렸는데 현황을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언론중재위 제소 13건, 반론보도 게재 4건, 반론보도 게재 및 제목수정 1건, 기각 1건, 그리고 심리중이 총 7건인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12월 3일 계엄 포고령이 발동되고 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한 내용인데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스카이데일리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난 5월 18일 아까 강주에서 집회일 때 그때 전한길 씨가 가서 할 때 스카이데일리가 호해를 뿌린 걸로 알고 있어요. 5.18이 북한군 소행이다라는 내용에.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5.18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거며 중공군이 돼 있다. 그다음에 선관위에 연행된 99명이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2016년도에 중국 어선에서 연행된 사람들 사진을 가지고 조작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게 선관위에서도 부인을 했고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언론 매체에서 신문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광고도 심각했었어요. 정부 광고를 따지 않았는데 정부 광고를 게재해서 사실은 신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 공공기관은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인데 하여튼 스카이데일리는 보이지 않은 손이 있다라고 의심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 및 이제 언중에 넣는 것을 빼고서라도 나중에 문체위에서 이 스카이데일리 광고 문제나 아니면은 왜 이렇게 회계망측한 논리로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헌법을 훼손하는지는 계속 다뤄야 될 소재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스카이데일리가 갖고 있는 여러 총체적 문제와 또 국민소통위의 어떤 대응 기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스카이데일리가 그 여러 이제 문제가 되는 매체들 중에서도 가장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매체죠. 여기가 국정원 출신이 지금 관련이 예. 돼 있고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2012년도에 국정원이 대북 심리 전단을 만들어서 직접 정치에 개입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그때 이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에서 스카이데일리를 기관지 형태로 만들어서 예. 색깔론을 유포하고 그다음에 허위 사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데 이게 좀 제가 이제 보면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전 정부에서 불법한 행위, 형사 재판을 받아서 문제가 됐던 것을 고스란히 닮아서 행동을 한다. 이제 이 점이고 사실 더 가면 신정아라고 잘 아시잖아요. 거의 네. 합격력 위조해가지고 이제 형사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 담당 수사도 윤석열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작 부인의 그 논문 표절 문제나 석사 박사 논문 그다음에 경력 위조 이런 것들이 그냥 판박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지점도 이상하다. 아는데 어떻게 수사도 안 하고 봐주냐 이런 점에서 이후에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이에요. 그 신정아 씨의 합격력 위조 문제나 김건희 씨의 합격력 위조 문제 이게 윤석열하고 다 연결되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부정선거 문제도 예. 그렇고 국정원 관련성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그 사건 이제 김하영 씨인데 그 저희가 2012년도 2월 11일 날 가냘픈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대선 결과가 뒤집힌 거거든요. 그때 선대본부장이 누구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선대본부장이었어요. 선거대책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박근혜 정부를 탄생하게 했던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지금 이 시기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스카이데일리의 이런 부정선거 문제나 아니면 우리 당 의원들을 간첩 혐의로 조작해서 보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네. 그 윤석열 정권의 그 초반부터 시작해서 보면 내각의 그 주요 인물들이 항상 괜찮은 뭐 인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저 깊게 좀 들어가 보면 윤석열이 직접 수사를 했었던 당사자들이 내각의 주요 인물로 그렇죠. 올라서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약점 있는 사람들 예. 이제 사면 복권에서 했던 게 지난번에 그 국정원 출신의 저 국회의원도 있죠. 지금 4번에 걸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면 복권 시켜서 이제 현재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김태호도 그런 케이스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으로 출마했던 김태우도 그런 케이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다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세력화시켜서 만나고 이랬던 것들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기관지까지도 또 연결이 되어 네, 있다라는 거. 연결돼 있어요. 네. 참 당황스럽네요. 자, 그런데 이런 지금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 추가적으로는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그 진짜 내라는 5.18 김대중 세력이 주동했다라는 네네. 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그렇습니다.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앞서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어떻게 이제 국민소통위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내용들을 이 보시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광주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도 예. 문제를 삼고 있고 저희가 이거는 고발 조치를 한 내용이고요. 단순히 언중이 차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돼서 처벌을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5.18 계엄 당시에 감옥에 있었고 그걸로 사형을 언도받았던 피해자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죠. 지금 이 시기에 2025년도에 스카이데일리에서 내란 숙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두둔하면서 이런 논리를 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예. 것으로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수사당국은 정말 신속하게 해서 5.18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버젓이 지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고요. 네. 곧 다가올 5.18을 생각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를 좀 해야 될 그런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왜곡과 조작, 역사 부정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좀 말씀을 해주시자면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대화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파출소에서 소송하거나 언중에 민원을 넣거나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것을 다 살펴보겠다고 해서 예. 뭘 만들었잖아요. 국민 사이렌이라고 사이렌이라고. 네. 우리 보고 뭐 소방서 만든다고 사칭했다. 공무원 사칭이다. 기관 사칭이다. 고발한다. 막 그러더니 결국은 쫓아오죠. 사이렌을 예, 맞습니다. 이제 하는데 뭐 사이렌은 불났을 때 사이렌이 부나요? 어쨌든 그런데 내용도 뭐 파출소가 사실은 저희가 12월 달부터 이제 내란 상황이 시작되면서 파출소를 만들고 그러고 이제 그 언론의 왜곡 보도를 고소고발하거나 이제 민원을 넣고 있는데 지난 6월부터 뭐 몇 건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를 더 지켜보고 저희도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게 나면은 네. 불안하니까 그 사이렌 파출소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봐요.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들이 네. 빨간 불을 켤 정도로 지금 네, 위험한 상황인 위험한 거죠.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앞서 그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쯤 해서 아까 변호사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앞서 질문드렸던 것처럼 이런 왜곡, 역사 부정 이런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을지. 네, 역사라는 거는 우리 대뿐만이 아니라 후손들, 후대까지도 계속 이어내려져 오는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바로 잡는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이런 가짜 뉴스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정정보도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제 중요하죠. 좀 광범위하게 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그 가짜 뉴스, 그다음에 허위 조작 정보가 자라나는 청년 세대들에게 훼손되지 않도록 좀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번 조기 대선 기간 안에는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5.18 문제를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음 지방선거나 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5.18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고 그런 희생과 예. 헌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강주 시민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채팅창에서도 올소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런데 이 민주파출소의 사례가 아무래도 향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그렇습니다. 또 활용되지 네.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네. 듭니다. 네. 맞습니다. 교과서입니다. 예, 그렇죠. 진짜 이런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오늘도 제가 우리 전용기 의원이 했을 텐데요. 예. 80, 4, 5, 6까지 갔으니까 네네. 조만간, 사실 그것도 너무 많이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가 엄선을 통해서 이제 2-3가지 정도로 하는데 이미 했어도 100개가 넘어갔겠죠. 예. 그리고 스카이데일리뿐만 아니라 스카이데일리, 펜앤드마이크, 그다음에 자유일보 정강훈이 하는, 그리고 사실은 대구 매일신문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이제 저희 당을 흠집내고 이재명 대표를 악마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 스카이데일리는 정말 발본색원 예. 해서 더 이상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인쇄 매체거든요. 예. 인쇄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허위 조작 정보 단장을 맡고 계신 양문석 의원이 문화관광 체육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협업을 해서 광고 문제는 정무위, 그다음에 이 내용 문제, 그다음에 신문법이
이 폐간으로까지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은 21대 논의되다가 그게 이제 그 계엄령 국면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사례 스카이데일리가 신문법을 위반하는 것도 더 넘어서서 허위 광고를 게재한 것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문제가 이 매체 때문에 조금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작되고 역사는 뒤집히고 국민의 어떤 판단은 이 거짓으로 흐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살펴본 스카이데일리 기사들 같은 그러한 내용들, 단순히 일부 극우 언론의 문제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의 아주 그 근본을 뒤흔들고 있는 아주 위험한 흐름이라고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소통위 차원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도 들고요.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해주신 김현 국민소통위원장님 그리고 최정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예,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